이번 프로젝트는 시간을 담는 집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. 분당에 위치한 60평대 빌라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좀 동양적인 느낌을 많이 가미한 프로젝트입니다. 시간을 담는 집의 의미는 굉장히 자연과 접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의 바뀜, 그 다음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공간에서 주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시간이 담길 집을 저희가 공간으로 잘 풀어냈습니다. 네, 이곳은 현관입니다. 현관이자 전실 공간인데요. 제 우측에는 이렇게 인조 조경이 조성되어 있고 좌측에는 이렇게 그림을 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. 전실만 봐더라도 현관문 열자마자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공간이 되는데요. 그 포인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우측에 이렇게 인조 조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상 요즘에는 좀 인조 조경 설치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. 외부에 있는 자연을 이제 내부에 끌어오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고, 또 일단은 초록색이 많으니까 편안해 보이잖아요.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바닥엔 보통 전실에는 이런 타일을 많이 까는데 타일 대신에 에폭시 콩자갈로 마련해드렸고, 그 사이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포천석, 디딤석 시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들어보면은 이 집이 어떤 집일까 하는 기대감을 절로 올리는 심혈을 기울인 전실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 달이 보이는데, 이 달은 이제 IoT 조명으로 이제 색 변환도 돼요. 그리고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좀 만들기는 쉽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목공으로 잡고 도장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 전에 편안하게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착좌 자리를 금속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각 코너 부위는 좀 걸리거나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다 라운드 처리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제 좌측과 우측에는 수납장과 신발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좌측은 신발장, 우측은 수납장이 될 수 있는데요. 이제 보통 뭐 손님이 오시거나 자주 신는 신발들이 있잖아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 신발이 밖에 나와 있으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 신발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어를 열고 닫기가 편한 신발장으로 조성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제 뒤쪽에는 이제 자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격자 무늬로서 조금 더 동양적인 느낌을 더 가미한 아주 멋진 중문입니다. 한번 저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 집을 맞이해주는 멋진 리셉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. 이곳에는 이제 자동차 키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의 사진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, 밑에는 분배기가 있어요. 그 분배기를 가려줄 수 있는 하부장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도 이 두 가지의 이런 무늬목이 되어 있어요. 되게 굉장히 좀 이쁘고 특이한 느낌이 나는데 거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무늬목이 이 공간에서 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리셉션 공간은 어떤 무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데 응축된 공간이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쪽에는 이제 세라믹 판을 활용해서 코너 공간도 죽이지 않게 작은 선반을 두었고요. 이곳에는 이렇게 디퓨저를 배치하셔도 되고 오브제 같은 거를 두셔도 굉장히 공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되어 있었어요. 저희가 여기 있는 변기 공간을 저 안쪽으로 옮겨서 이 공간을 대대적으로 손을 봤는데요. 기존에는 방이 이쪽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 방을 뒤로 셋백 시키고 양쪽에 균등하게 자녀분들 방을 조성을 해드렸습니다. 이곳은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. 이 공용 화장실도 이 평형대에 맞게끔 아주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. 한번 어떻게 조성했는지 들어가 보시죠. 네. 이쪽에는 공용 세면대는 더블 세면대로 배치를 했습니다. 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두 분이서 여기서 세면을 하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해드렸고,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에는 수납도 가능하고 그 밑에는 수건이라던가 샤워 로브, 가운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도 조성을 해드렸어요. 이 공간은 이제 샤워 공간인데요.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들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어요. 이쪽에서 간단하게 세면이나 양치를 하시더라도 안쪽엔 샤워나 이런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다 분할을 해뒀습니다. 자, 이곳이 이제 이 집의 공용부입니다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제 위로 높은
층고와 광활한 거실과 주방이 이 집에 좀 압도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제 위에는 이 높은 층고가 조성되어 있어요. 왜냐면 이 빌라 형태의 탑층이다 보니까 높은 박공 지붕이 형성되어 있는데요. 그 층고를 저희는 살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복도 공간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해드렸고, 심지어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 복도 공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천정을 쏘는 라인 조명까지 설치를 했습니다. 덕분에 이게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뭔가 이 공간에 대한 경외심까지 느끼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. 제 뒤쪽에도 굉장히 좀 뭔가 숨겨져 있는 멋진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, 먼저 거실부터 한번 가보시죠. 이 공간에는 아까 현관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무늬목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이태리 RP 무늬목을 여기다 바로 붙였는데요. 높이가 이제 2,400까지 나오는데 주택의 높이감을 살리기 위해서 온장 그대로 붙이게 되었습니다. 이 RP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고급 승용차라던가 이런 내부 실내에도 장식이 될 만큼 좀 되게 굉장히 품질과 이런 디자인으로서 뛰어난 무늬목인데, 여기 배치되니까 정말 멋스럽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이게 화려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담백하게 디자인을 풀었어요. 하단에는 이런 에탄올 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추운 겨울철에 이런 아늑한 분위기에서 불을 켜놓고 있는다면 좀 분위기 있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희 집에도 수증기 난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잘 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가끔씩 틀기 위해서는 수증기 난로보다는 에탄올 난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. 이제 외부 창 쪽에 이런 쉐입도 앞쪽으로 좀 튀어나오는 구조였어요. 근데 사실상 이런 짜투리 공간까지도 다 살리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창호에 이런 대각선을 맞추기 위한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몇 번 뜯고 다시 하고 하면서 완벽하게 대칭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을 내부로 끌어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외부에는 멋진 이 소나무가, 자연의 소나무가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사시사철 이 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계절감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거실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. 뒤쪽에는 큰 수납장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. 얼핏 보면 다 벽체 같은데 수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벽체 공간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,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. 네, 어떠신가요?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뒤쪽에 멋진 작은 LP 바가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. 음악을 좋아하시는 고객님께서 이제 이런 LP나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많이 사용하지 않는 노출할 필요는 없잖아요. 또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, 그래서 깔끔하게 닫아 넣어서 훨씬 더 공간이 또 깔끔해 보이게끔 정리도 가능합니다. 먼저 이 아일랜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 앞에 아일랜드 착자 자리가 조성되어 있어요. 생각보다 이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조리를 하시고 바로 간단하게 식사하는 시간이 사실상 더 많잖아요. 저녁 때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보통 낮 시간이나 아침에는 후다닥 먹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,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아일랜드 착자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사실상 원래는 이 정도 길이면은 이제 목공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다리가 들어간다거나 여기가 짧아야 된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, 저는 이 금속 틀로 잡고 세라믹 붙임으로써 훨씬 견고하게 또 길게 이 쉐입을 해치지 않고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앉아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아일랜드에서도 보통 요리를 많이 하시지만 좀 냄새나는 요리라던가 간단하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빨리빨리 치워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보조주방 역할도 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조주방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곳에서 간단하게 이제 조리도 하시고 냄새나는 것들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, 이런 보조주방 같은 경우는 공간 낭비 아닌가, 꼭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앞쪽에 멋진 주방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백조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보조주방은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이 큰 아일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굉장히 이 아일랜드 엄청 크고 웅장하잖아요.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와서 냉장고를 간단하게 씻고 세척하고 손질을 한 다음 이쪽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이쪽에서 조리를 하는 주방의 삼각동선이 이루어집니다. 제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편의성을 위한 삼각동선은 아주 멋진 주방이든 합리적인 주방이든 사실상 그 편리함을 위한 동선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. 그 점을 고려하셔서 이 주방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 이쪽으로 오시면은 요 밀레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이거 자체로도 배기 기능이 있어서 냄새가 났을 때 환기 기능을 하지만 이쪽에도 천정 매립형 후드를 설치함으로써 이중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마감재는 거의 2가지 내지 3가지 이내로 다 끊었어요. 동일한 마감재를 좀 다채롭게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해치지 않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 계획을 하실 때 좀 너무 욕심이 많아져서 다양한 마감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3가지, 많아야 4가지 포인트 정도로만 사용을 해서 공간의 톤 앤 매너를 좀 지키면서 디자인을 한다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주방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, 우선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IoT 조명으로 다 활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밝기에서도 밝기도 가능하고 색깔 변환도 가능하거든요. 이 동선 라인에는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. 사실상 이 동선 자체는 말 그대로 동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을 필요는 없고, 실제로 우리가 조리하는 이 아일랜드 위에가 좀 밝아야 하거든요. 아일랜드가 전체적으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조도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보면은 위에 조명이 있지만 밖에서 조금만 2발자국만 열어서 봤을 때는 이 발광면이 보이지 않고 아일랜드가 전체적으로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조명의 계획을 통해서 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주방 조명 계획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홈바의 각 간접 조명과 제어, 그 다음에 천정 조명, 마그네틱 조명, 그 다음에 이 주방을 따라가는 간접 조명까지 이 주방에서만 더 5가지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로 구분을 할수록 용도와 기능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이게 조도를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다채롭고 좀 고급스러운, 이것이야말로 좀 호텔 인테리어 같은 조명이 아닐까 싶네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공용부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대되는 문, 사실상 이 문의 역할은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. 왜냐면 내력 벽체가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저희가 더 높아 보이기 위고 이 수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까지 문의 쉐입을 만들었고요. 이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여기는 브랜드 쇼룸이 아닙니다. 고객님의 드레스룸인데요. 제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멋진 드레스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, 유리장 내부에는 이 특별한 그 브랜드 컬러가 떠오르시죠?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드레스룸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에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많은 색깔을 넣는 드레스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사실상 저희가 사무실에도 이 색깔로 조성되어 있는데,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색깔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좀 유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쪽으로 돌아가시면은 다 이 순환형으로 드레스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. 다 이렇게 유리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가, 사실상 이 유리장의 비용 또한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꼭 안 보이는 공간에는 이렇게 이불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붙박이 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납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일반 붙박이장으로 조성을 해드렸습니다. 네, 이곳은 이제 고객님들의 안방입니다. 이 안방도 이 박공 형태의 높은 층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천장도 이제 사선으로 저희가 최대한 층고를 높여서 디자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침대 프레임과 침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과 잘 어울리도록 저희가 침대 헤드보드를 조성을 했습니다. 좀 더 따뜻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패브릭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저희가 붙였고요. 여기는 왜 발코니 단창이 일반 창호 단창이 아니고 이상한 게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글라스 폴딩 도어로서 좀 이제 쉐입이 없는 좀 깔끔한 폴딩 도어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, 이 공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TV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세요. 그래서 열고 운동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베란다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폴딩 도어를 설치해 드렸고, 이 폴딩 도어의 장점은 닫았을 때도 이제 창호에 그런 틀이 보이지 않고 개방감이 더 돋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런 60평대 빌라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렸는데요. 지난번엔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아파트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렸다면 이곳에서는 공간의 특성도 살리고 디테일도 많이 들어간 좀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이렇게 누구나 많은 자재와 좀 비싼 마감재 그리고 이제 큰 공간들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좀 좋은 포인트들을 찝어서 우리 공간에 녹여준다면은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.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번에도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